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효소발효공학실을 교수사 한남수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박사과정 성현빈입니다. 오늘은 콩 발효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이용한 면역조절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목차입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건강관리 트렌드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데, 그중 면역 조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 및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장 건강과 면역 체계의 밀접한 관련성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면역 조절 기능성 제품에 대한 그 수요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시장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프로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섭취가 됐다면, 요즘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혼합 유형인 신바이오틱스가 많이 각광을 하고 있고, 또한 불활화된 프로바이오틱스, 즉 프로바이오틱스 사균체인 포스트바이오틱스 또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프리바이오틱스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불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산과 간접산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장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사균 및 대사체 형태로 섭취가 되기 때문에 안정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생균보다 보관과 유통이 용이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고 유통기한도 늘어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종류 및 생리 활성은 지표 물질은 단세지방산, 탄균 펩타이드, 천연 비타민, 신경 전달 물질, 효소, 그리고 펩티드 글라카인이나 LPS 루니질 단백질, 테쿠산 등의 세포 파쇄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어떻게 면역을 조절하게 되냐를 봤을 때, 펩티드 글라카인이라든지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든지 리포테코이산 같은 세포벽 성분에 의해서 장상피 세포의 패턴 인식 수용체 PPR의 인식이 돼서 염증성 또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거나 안티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 면역 조절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발효될 때 만들어지는 메타볼라이트 중에 하나인 단세지방산과 박테리오신 등은 패소젠들을 이니비션 할 수 있는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대두에도 면역 조절 정보 물질들이 다량 들어있는데, 이 중 아이소플라본 같은 경우에는 영축 사이토카인인 IL-2와 TNF-알파의 생성을 감소시켜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퀄 같은 경우에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해서 항산화 요소 활성을 증가시키거나 항체 생성을 증가시켜 이 대두에도 면역 기능성 조절을 위한 원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유산균에 의해서 대두 플라보노이드 성분, 즉 아이소플라본의 배당체를 비발양체로 바이오 컨버전하는 기술을 이용하면 이 아이소플라본들이 생체 이용률도 높아지고 생리 활성도 높아지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과제에서는 콩 발효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이용하여서 면역 조절 기능성 성분 식품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였고, 그를 위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산 균주를 발굴하고 확보하였으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잘 자랄 수 있는 배지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인비트로에서 면역 조절 유효성 평가를 다음과 같은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구개발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대두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생산이 되는 소이빈 전 밀크에다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접종을 하여서 발효를 시키고요. 그 뒤에 그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네큐션 시킨 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제조하여서 포스트바이오틱스에 포함되어 있는 쇼체피에레시라든지 박테리오시온 같은 메타볼라이트, 그리고 펩티도 글라이컨 같은 셀 컴포넌트, 또 그리고 아이소플라본 비배당차되는 아이소플라본과 같은 파이토케미칼을 이용해서 안티인플라메이터리를 가지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 방법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산균주를 발굴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식물성 유래 유산균주를 선발하였고, 콩배아 배지 내에서 발효율을 측정하였으며, 선발균주의 생리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산균주의 안정성을 평가하였고, 대사체를 분석하고 효소 활성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인비트로 내에서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MTT 어세이를 통해서 세포 독성을 평가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의 항산화를 검증하였으며 면역 조절 기능성을 로셀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이제 잘 자랄 수 있는 강화 배지를 생산하고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콩배아유 배지 제작 기술을 개발하였고 그리고 그 배아 배지의 지표 성분을 선정하고 그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그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발효류에 얼마나 기능성 성분이 많은지 쇼체 페리시다라든지 아이소플라본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선발 배지의 배양 조건을 연구하여서 최적 배양 조건을 찾아서 대두 가공 부산물 배지를 활용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유래 유성균들을 선발하였고 그중 그 대두에 들어있는 아이소플라본 배당체를 비배당체 어글라이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베타글루코스 시리즈 활성을 가진 균주를 선발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그중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B1과 락토바실러스 서멘텀 13의 두 균주가 그 높은 베타글루코스 시리즈 활성을 가지고 있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후보 균주로 선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 발효식품인 제주 신다리 유래 균주를 스크리닝하였고 그중 내산성과 내단즉상을 가지고 있어 장내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페디코커스 에지도락시 DCF8 균주와 락티플렌타노 바실러스 플렌타노 DCF49 균주를 후보 균주로 두 가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발된 네 가지 균주에 대해서 생균수와 그 배지 그 대두 배안의 생균수와 그리고 대사체 아이소플라본 유기산 등 대사체를 분석을 하였고 항산성을 평가해서 최종 프로바이오틱스 발효용 균주를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발로 콩 배아 배지 내에서 후보 균주의 생균수 및 pH를 변화를 측정한 결과 파라카이제 B1과 플렌타론 DCF49에서 높은 생균수를 보였으며 pH 또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그 콩배아 발효액 내에서 대사체 내에서 아이소플라본 비배양률 전환율을 측정한 결과 파라카제 B1과 플렌타론 DCF49에서 아이소플라본 비배양체 전환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 두 가지 균주들, 네 가지 균주들이 유기산을 얼마나 생성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였을 때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 B1과 플렌타론 DCF49가 높은 수준의 유기산이 함량된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항산화를 측정하였는데 저희가 선별한 네 가지 균주 모두 항산화능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선별된 두 가지 후보 균주가 선발됐는데 이는 발효 과정 중에 두유 배당 배지에서 생육도가 높고 배당체 형태의 아이소플라본을 비배당체로 전환해서 인체의 면역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균주를 선발해서 최종 포스트바이오틱스 발효 균주로 개발하였습니다. 두 가지로 선별된 두 가지 균주를 이용해서 두유 배아 배지에서 발효액을 만들었고요. 그 발효액을 동결 건조하여 한 실험체와 그 발효액에 메타볼라이트만 들어있는 상층액 동결 건조 두 가지를 가지고 이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아이소플라본을 분석했을 때 두 가지로 발효시킨 모두 그 포스트바이오틱스 모두 높은 비배양체 전환율을 보였고 유기산 측정에서는 락틱 애시드, 숙시직 애시드, 프로필 애시드 등의 단서의 지방산들이 올라간 것을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최적의 발효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서 생균수 및 아이소플라본 비배당체 전환율 그리고 유기산 총량을 모두 처리하여서 배양 조건 최적화, 반응 표면 곡선을 그려 발효 조건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두 가지 균주의 미생물의 기본적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API 키트와 API 자연 키트를 이용해서 미생물 발효 특성 및 효소 활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가지 균주가 저희가 섭취했을 때 사람에게 건강성이 유해하지 않은지를 보기 위해서 용혈 활성 및 바이오제닉 아민 세포 독성 테스트를 하였는데 세 가지 모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체내에 안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락토바실러스 플레이타라움처럼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1이 산 및 단전성, 그러니까 저희 위장관 내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산 단전성 내성 실험을 진행하고요.
단즉 환경에서도 잘 생존했으며 산성 조건에서도 내성이 있었고 또한 장에서 잘 부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락토바시러스 파라카제온을 측정한 결과 상업균주인 LGG와 WGFS1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어서 장에서 잘 생육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패소젠들의 장벽 투과 억제 능을 보기 위해서 H2O2로 유도된 장세포 투과 작용을 실험하였는데 상당한 보호능을 보여주어서 패소젠의 장 투과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선발 균주들이 직접적으로 가지는 항염증 활성을 보기 위해 NO 생성량을 측정했는데 두 가지 균주 모두 NO 생성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여서 산화질소에 의한 염증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기능성 평가를 위해서 로셀을 이용해서 세포 독성을 분석하였는데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모든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발견되지 않아 세포 독성을 가지지 않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개발하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로셀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면역 조절 기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NO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포스트바이오틱스 상층액, 즉 메타볼라이트, 아이소플라본 비비량체가 들어있는 메타볼라이트에서 NO 생성을 농도 이전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보아 비배량체를 전환하여서 면역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졌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북대학교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산 균주를 발굴하고 확보하였으며 콩베아 바리오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인비트로 유효성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협력교육인 정식품에서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유효성 강화 배지를 생산하고 그 기술을 개발했으며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산 기술을 연구함으로써 배두 부산물을 활용한 면역 조절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산 기술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소재를 생산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요. 그에 따른 지적 소유권 및 특허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산업적으로 면역 기능성 시장을 활성화하였고 원가 저감 및 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얘기할 수 있고 사회적 측면으로 기술 선점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